자, 이제 요거 어디 유튜브 채널 같은 건 거 같은데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여서 목소리만 좀 들려드릴게요. 인기 없는 남자 특 오타쿠 소심한 사람 찐따가 같은 남자 냄새 관리 안 하는 남자 머리 관리 안 된 남자 옷 못 입는 남자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남자 센 척 가오 잡는 남자 열등감 느끼는 남자 라고 해요.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거 보고. 일단 전 두 가지 생각 들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왜 여자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라는 반항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타고난 싸움이 잦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보통 인기 없는 남자 특 이런 걸 듣고 이런 남자를 여자들이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가 왜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니들이 뭔데 이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이런 저항 정신이. 그래서 나는 싸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냉정하게 하나하나 보면 이거는 남자 빼고 여자로 넣어도 똑같아요. 사실 여자도 뭐 오타쿠가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 좀 보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 부적응 오타쿠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뭐 소심하거나 찐따 같거나 냄새나거나 머리 관리 안 되거나 옷 못 입거나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많이 중요한 겁니다. 센 척 가오 잡거나 열등감 있거나 이런 여자 당연히 남자들도 싫어하겠죠. 그래서 뭐 딱히 뭐 그렇게 긁힐 건 없을 것 같은데 차이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 부적응자라 한들 남자 중에서는 여자 오타쿠를 선호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 성격이 소심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꽤 많죠. 찐따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꽤 많죠. 냄새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변태가 아닌 이상. 근데 또 머리 관리 안 된 남자라고 하면, 머리 관리 안 된 여자? 남자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가 중요하지 머리 관리 하든 말든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뿌리 염색을 안 했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옷 못 입는 여자, 신경 안 쓰는 사람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여자, 요거는 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너무 다를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해서 자기 얘기만 하고 뭐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이러면 당연히 좀 싫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센 척 가오 잡는 남자, 여자로 생각하면은 저는 좀 서비스를 누릴 때 싸가지 없어지는 여자분들이 좀 있잖아요. 좀 점원한테라든지 어디 가게 매장 같은 데서 좀 싸가지 없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당연히 남자들도 싫어할 거고, 뭐 열등감 느끼는 여자라고 하면은 뭐 SNS나 이런 뭐 잘 나가는 여자들 보면서 열등감 느끼고 이런 여자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성별을 바꿔도 비슷하겠다라고 싶지만, 또 반대 경우에는 남자들은 별로 문제시 안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냄새하고 열등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센 척 가오 요거까지. 냄새, 센 척, 열등감 요 세 개 정도만 좀 고쳤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뭐 지 맘이죠 뭐. 냄새는 근데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 저도 좀 냄새가 나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요즘에 냄새 나도 알바노긴 해요. 어쩌라고 가까이 오지 마 그냥,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포기했어요 저는. 왜냐면 하루에도 맨날 오토바이 타고 헬스하고 뭐 자전거 타고 병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매번 그거 다 씻을 것 같으면 피부가 닳아질 거야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난 좀 포기했어. 그래서 전 냄새 나니까 꼬우면 제 옆에 오지 마세요 그냥. 뭐 신지 드니까 궁 켰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되게 의외로 센 척 가오 잡는 거하고 열등감하고 겹치는 거 아시죠?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센 척 가오를 잡습니다 솔직히. 아니 저는 아침 저녁 2번 씻어요. 근데 낮에 냄새가 나니까 문제지. 아니 내가 땀이 날 때마다 씻으려면 피부가 다 따라 없어진다니까 진짜. 어쩔 수가 없어. 하루에 2번 씻으면 됐지. 아니 우리 와이프만 냄새 안 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남들한테 잘 볼 일이 뭐가 있어. 물을 많이 마셔. 존나 마셔 새끼야. 존나 마신다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호주 배우 중에 그 글래디에이터 그 사람 이름 뭐지? 목소리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안 씻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영화 찍는데 배드신이 좀 많이 나오는 영화였거든. 근데 그 사람이 양치도 안 해가지고 상대 배우 여자분이 정중하게 혹시 양치를 해주실 수 있냐, 이따가도 나 물고 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러셀 크로우가 No, 나는 칫솔 쓰는 법을 모르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분이 영화 촬영 끝나고 나서 러셀 크로우를 존나 디스했어요. 자기가 정말 정중하게 부탁했는데도 절대 이빨 안 닦고 절대 겨드랑이 안 씻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러셀 크로우가 자존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아예 알바노 인생이라는 거야. 그걸 내가 엄청 옛날에 봤어요. 10년도 더 전에 봤을 거야. 그걸 보고 미친
개새끼인가 싶었거든. 근데 최근에 제가 열등감이 좀 적어지고 자격지심이 좀 적어지고 자존감이 좀 올라갔잖아요. 사실 좀 알바노가 되긴 하더라고요. 특히나 어린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가 본 콘텐츠도 인기 없는 남자 특징이잖아요. 정확하게는 여자들한테 인기 없는 남자 특징인 거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보면은 내가 왜 여자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민폐야 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리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방구석에서 혼자 방송을 할 뿐이고 방구석에서 혼자 편집을 할 뿐이고 나 혼자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헬스하고 그냥 나 혼자 이러고 놀아요. 근데 내가 왜 여자한테 잘 보여야 하냐고. 내가 만약에 회사원이야 아니면 어디 저기 매장에서 뭐 계산을 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상대해. 이러면 냄새 관리 당연히 해야겠죠. 지나가면 냄새나는 수준은 아니고 이 새끼 농담으로 신지드 한 거지 진짜 신지드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가까이 오면 나겠지. 문추랑도 대화 별로 안 해요. 대화해도 멀리서 하지. 문추야 이러고 멀리서 하지. 그래서 좀 알바노가 되긴 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어린 분들 중에서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 오타쿠인가? 나 소심한가? 나 찐따인가? 나 냄새 나나? 나 옷 못 입나? 나 머리 관리 괜찮나? 하면서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분들 있죠. 님들이 저 같은 러셀 크로우는 좀 과하고 저 같은 생각을 하셔야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대상들이 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여자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잘 보여야 하는 때는 그냥 내 여자친구, 내 애인, 내 와이프, 내 마누라한테만 잘 보이면 되고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을 필요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리고 지나가는 여자 무리가 뭐 님이 별로다, 야 네 남친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진짜 그냥 파리새끼 지나가는 윙 소리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타쿠, 소심, 찐따 같은 냄새 관리 안 되고 이런 분들은 마음이 너무 소심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내가 가치가 매우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님의 인생에서 님 인생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가족, 매우 가까운 친구,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옆부서, 사실 제가 회사 생활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 좀 싸가지 없을 수 있겠지만 옆부서도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그런 거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기 뭐 여초 사이트 같은 데서 조리 돌림 되게 많이 됐었고 지금도 어딘가에선 제 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악플 같은 거 받거나 이상한 댓글 같은 거 받으시면 상처 안 받으시나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스트레스 관리 이러면서 주변에 제가 친하진 않지만 연락 정도 주고받는 잘 나가는 유튜버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막 공항 오시고 정신과 다니시고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조언을 구하시면 제가 이렇게 나댄 적은 없고요. 조언을 구하시면 답변은 드리는데 그 새끼들 또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새끼들이야. 왜 그 새끼들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물론 저도 옛날에는 힘들어한 적이 있지만 그 시기를 지나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소심한 분들일수록 다 족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님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님이 되게 거만하고 막 잘난 척이 심하고 재수없는 스타일이시면 겸손하시면 님 인생이 행복해지실 거고 너무 소심하신 분들이라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족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님 인생이 행복해질 겁니다. 냄새가 첫인상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네 첫인상을 신경 써야 되냐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너는 내가 답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답답하다니까. 내가 왜 누군가한테 첫인상이 좋아야 하냐고. 이 근본의 문제 자체가 너랑 나랑 보는 시각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 관리를 안 하고 옷을 못 입고 내일에만 몰두하고 냄새 관리가 안 돼서 첫인상이 안 좋다 한들 내 알바가 아니야. 난 바빠. 나 빨리 오토바이 타고 놀아야 되고 산에 오토바이 타고 놀아야 되고 자전거 타고 놀아야 되고 헬스 해야 되고 그 방송할 거리 찾아야 되고
편집 체크해야 되고 라이브 방송해야 되고 와이프랑 놀아야 되고 흑구 산책해야 되고 존나 바빠. 나는 매일매일 바빠. 주식도 사야 되고 주식도 팔아야 되고 트럼프 개소리 했는지 찾아봐야 되고 하루하루가 바쁘다고. 근데 내가 여자들한테 인기 있으려고 머리 관리하고 옷 입고 내가 너무 내일에 몰두하는 거 아닌지 체크하고 냄새 관리하고 이 지랄할 시간이 없다고. 내 인생 살기 바쁘다고. 그리고 나는 결정적으로 유부남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보기 때문에 누군가는 저를 보면서 형 머리 좀 자르는 게 낫지 않겠어? 형 옷 좀 깔끔하게 입는 게 낫지 않겠어? 뭐 형 뭐 이렇게 이런저런 성격 같은 거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하잖아. 근데 사실 그런 조언들이 전부 다 그 당사자가 꽂혀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당사자가 그거에 관련해서 긁혀 있거나 꽂혀 있거나 몰두해 있는 거지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준을 만드십시오. 이 조언은 근데 진짜 해드리고 싶긴 해요. 저도 어렸을 때 당연히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겠죠. 당연히 저도 사람인데 여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당연히 저도 있었겠죠. 일반적인 남자들보다 좀 적었겠지만 근데 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 있어서 인생의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진짜 좀 잘나서 여러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거 중요할 수 있죠. 막 한 번에 여자친구 여러 명 있으시고 1년에 여자친구 10명씩 사귀고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남자면 그냥 한 명한테만 잘 보이면 됩니다. 많은 여자를 내가 사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연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두잖아요. 님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요. 이거는 막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저 옛날에 저도 이제 유익남 채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이제 대가리가 봉합이 된 건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톰 크루즈의 예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렇게 좀 되게 많은 여성들한테 연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는 남자는 자기 인생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페이커가 롤 할 에너지에서 조금 떼내서 여자들한테 인기 있고 싶어져서 막 머리를 예쁘게 손질하고 옷을 막 예쁘게 입고 피부과 다니고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예능 같은 데 나와서 주접 떨고. 르브론 제임스가 물론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하는 애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농구에 많이 몰두해 있고 두 번째로는 사업에 몰두해 있고 가족들한테 몰두해 있지 진짜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병 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스테판 커리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정용진,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물론 여자를 잘 만나지만 과연 여자들한테 인기 있으려고 에너지를 쳐쓰고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냥 지 인생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인생이 다소 성공한 거고 성공하면 여자는 알아서 만날 수 있는 거고 내 여자는 한 명이면 충분하고 근데 과연 여자들한테 인기 있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태원도 그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자 연예인들 저택 이야기랑 비슷한 건데 남한테 너무 휘둘리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이제야 뭐 그런 걸 깨닫는 거라 막 옛날부터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그래서 그 막 아이덴티파이라든지 거기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개신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걔들은 이 주둥이로는 묻 사람들의 평가를 초월한 사람처럼 행동해요. 말해요. 행동이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 알바노,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나는 자존감이 존나 강한 사람이다. 근데 막상 하는 짓을 보면 성형하고 명품 옷 입고 명품 구두 신고 센 척하고 시가 피고 이걸 하면서 사실은 여자들한테 존나 잘 보이고 싶어서 정신병 걸린 새끼들인데 정반대로 투사를 하는 거죠. 나 그런 거 초월한 사람임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개병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걔네들 보면. 다 성형한 새끼들이고 CPA같이 옷 입는 새끼들밖에 없어요. 그런 애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돈을 존나게 많이 번 게 앤드류 테이트인 거고. 정말로 진짜 그런 거에 초월해 있는 사람은 다 따로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래서 남한테 그냥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기 기준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이 나를 오타쿠라고 하든 말든 씨발 내가 애니메이션 보는 게 좋으면 그냥 보는 거고 소심한 성격 내 스스로 문제라고 느끼면 고치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 사람 있는 데에서 좀 힘듦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고치고 싶어서 일부러 사람 많은 데를 다니잖아.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일부러 사람 많은 카페를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근 1년쯤 돌아다니니까 엊그저께 이제 사람 100 몇십 명이 출전하는 오토바이 대회를 나가도 1도 안 떨려. 그냥 모르는 험상궂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이제 팬분들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사진 찍어드려도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훈련을 했으니까. 제가 작년에 여러분한테 특히 이제 집에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DCG를 해도 밖에 나가서 해라. 2,500원 있으면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거기 가서 DCG를 하고, 돈 없으면 공원 가서 캔커피라도 하나 마시면서 DCG를 해라. 절대 방에서 DCG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냥 저 혼자 아는 척하고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제가 실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하라고 한 거고, 제가 그걸 실행하면서 제 스스로 그게 좋다고 느끼고 내가 인간적으로 발전한다고 느끼는 어떤 팁이니까 여러분한테 드린 거예요. 그냥 어디서 주워 쳐들은 얘기 여러분한테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죠. 1년 전에 저와 현재 저는 많이 다른 사람이죠. 이제 사람 존나 많은 카페 가도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막 수백 명 있는 대회에 가도 심장이 하나도 안 떨려요. 왜? 훈련이 됐으니까. 맨날 오토바이 차 타고 그 힘들어요. 수트 입고 신발 신고 해야 돼. 저는 그냥 오토바이 안 타요. 시레바 질질 끌고 타지 않고요. 무조건 보호장구를 다 찹니다. 상의, 하의, 신발까지, 헬멧까지. 전부 그거 다 입고 오토바이 타고 카페 가는 거 귀찮아요. 저처럼 열심히 카페 다니는 사람 잘 없어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 중에서도. 하지만 정말 열심히 카페 다닙니다. 주로 스타벅스 위주로. 혹은 그 빵집하고 같이 하는 존나 대형 카페 위주로. 교회 그런 데 많죠 요즘에. 거기 가서 일부러 사람 많은 데 가고, 그리고 그 지랄로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 안 쳐다보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새끼인데 오토바이 풀세트 작정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케이크 한 조각 주세요 이러고 처먹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시선을 일부러 받으러 가는 거죠. 왜냐면 그 굳은 살을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그 굳은 살이 실제로 마음에 생겨서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형 엘도라도 한 와 자주 감. 나도 자주 가 엘도라도. 그렇죠. 옛날에 예비군 같은 거 엄청 힘들어 했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예비군 가라고 한다면 예비군을 가는 것 자체가 같지, 거기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진 않겠죠. 그렇죠. 굳은 살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하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옛날에 저기 유재석 아저씨가 원래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잖아. 꼰대 소리 안 하려고 하잖아. 근데 유재석 아저씨가 얘기했던 거 두 가지 기억하는데, 자기가 과거에 후회되는 거는 잘 안 풀릴 때 좀 패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세월이 너무 아깝대. 그때 영어 공부라도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자꾸 해야 한다고 꽤 최근에도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죠. 쇼츠로 이제 동기부여 이런 채널에서 본 건데,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자, 그럼 저는 집에 있을 때 너무 안락함을 느끼는 사람이고, 컴퓨터 게임만 해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집에서 영화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저 안방 내려가서 에어컨 킨 다음에 와이프랑 같이 침대 일룸 쓰거든요. 일룸 침대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OLED TV로 영화 한 편 틀어놓고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영화 보는 게 가장 행복해요. 근데 나가야 돼. 왜 나가야 된다고요? 나가는 게 싫으니까. 싫은 거 해야 돼. 사람 많은데 싫어? 사람 많은 데를 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성장하려면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레시가 말 잘했어. 그리고 막상 진짜 직접 해보면 다 X도 아니에요. 난 이거 김연아 씨한테 배운 건데, 김연아 씨가 엄청 떨렸대. 자기도 대회 나갈 때, 특히 세계대회 나갈 때. 근데 막상 나가서 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대회 나갈 때 떨린다. 나가니까 별거 아닌데? 도대회 나갈 때 떨린다. 막상 가보니까 별거 아닌데? 국가대표 별거 아닌데? 올림픽 별거 아닌데? 이렇게 점점 되었다는 거야. 물론 김연아 선수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죠. 떨리면서 나갔는데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아니기도 해요. 저 엊그제 오토바이 대회 나갔고 나간 사람 중에 꼴찌했어요. 아마 저보다 먼저 포기한 사람이 2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제가 그 100 몇십 명 중에서 뒤에서 3등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오토바이 대회에 나가서 느낀 감정이 김연아 씨가 느낀 감정이랑 비슷해요. 또 아니네. 왜냐면 저는 그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죠. 그 대회라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을 하는 그런 심각한 자리에 있는 게 되게 불편하고 약간 공황 비슷하게 약간 광장 공포 같은 게 있던 사람이니까 그걸 극복하고 싶어서 한번 나가본 거고, 실제로 막상 나가보니까 또 아닌 거야. 왜? 1년 동안 굳은 살을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1년 전에 내가 갑자기 나갔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죠. 심장 쿵쾅쿵쾅하고 막 이상한 생각 들고 했을 수도 있죠. 근데 1년 동안 굳은 살을 만들고 나가보니까 실제로 또 아니야. 진짜로 또 아니죠. 왜냐면 내가 거기 간다고 사람들이 오토바이로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날 잡으러 누가 쫓아오고 짱돌로 찍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대부분의 힘듦은 내 마음, 내 머리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꼴등을 해도 아무 일도 아니고 1등 하면 그냥 좋은 거고 그냥 그런 건 거죠. 그리고 아까쯤에 다 노는 거네 막 이렇게 도훈이가 얘기했잖아. 물론 누군가가 보기엔 그렇겠죠. 근데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 중에 진짜로 놀러 재밌으려고 타는 것도 있는데 힘든데 타는 것도 있어요. 포함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악 오토바이를 타는데 저는 그냥 임도 같은 게 타는 게 재밌어요. 임도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타는 것 중에 임도가 제일 재밌거든요. 임도에 가서 오프로드 바이크를 타고 적절한 속도로 달리면 시원하고 차 한 대 안 다니고 사람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도로를 나 혼자 임대해서 쓰는 그런 기분이 들고 오프로드 특성상 좀 재미가 져요. 도로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재밌어.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산을 올라가요. 저는 잘 못 타요. 그래서 힘들어요. 산을 잘 올라가는 사람들은 내릴 필요가 없죠. 뭉뭉하고 올라가면 정상이죠. 너무 재밌어요. 내려올 때도 재밌고. 근데 난 못 타니까 올라가다 보면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미션이 나와요. 이 오르막을 난 못 올라가. 근데 해야 돼. 더 잘 타고 싶으니까. 그리고 올라가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넘어져요. 넘어지고 나면은 100km짜리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에 그 오르막 중턱에 있는 오토바이를 다시 밑에까지 내리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실패하면 그 짓거리를 또 해야 되고요. 하기 싫은 걸 해야지 발전하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임도만 계속 타면 발전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고.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엊그제 일요일에 그 대회 나갔잖아요. 약간 훈련 겸해서 목요일에 한번 탔거든요. 목요일에 오송으로 청주팀 한 6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같이 오송 투어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저한테 통곡의 벽이 3개가 있습니다라고 했어. 제가 못 올라가는 오르막이 3개가 있어요. 오송 주변에. 첫 번째 오르막이 제가 길을 아니까 제가 먼저 갔거든요. 1번으로. 가서 저의 첫 번째 통곡의 벽. 아마 이도노 변호사랑 머시미님도 어딘지 알 거예요. 우리가 이도노 변호사 방구 끼면서 오토바이 올리는데 거긴데 거기에 딱 도착해서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에 여깁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 뒤에 오던 사람들은 그냥 오토바이를 멈추지 않은 채 다 올라갔어요. 그냥 뭐야 이게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아주 잘 타시는 분, 저를 좀 케어해 주시는 분만 제 뒤에서 멈춘 다음에 이거 못 올라갔던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날 저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거기서 엄청난 행복을 느끼죠. 내가 못 올라갔던 그 오르막을 올라가게 됐다. 근데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는 이 오르막 때문에 몇 달을 고생했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올라가네. 나 개밥이네. 나 하기 싫다. 나 오토바이 재능 없는 것 같다. 하기 싫다. 이런 새끼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토바이 잘 타는 사람들이랑 나랑 뭔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중요한 거잖아. 이기적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난 오히려 좋은 이기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못하던 걸 탄 거잖아. 그러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쉽게 올라가네. 나 개병신 밥인데 이러면 정신이지 진짜. 행복할 수가 없지. 내가 얼만큼 올라갔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느낀 게 이제 그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은 아닙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올라온 길 제외하고 2코스가 있었어. 하나가 이지한 코스고 내가 맨날 타는 데야. 나머지 한쪽이 어려운 코스고 내가 그 코스를 3번 정도 갔다가 한 번은 119 부를까 진짜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힘들었고 나머지 2번도 실패하고 다시 되돌아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3번 가봤는데 3번 다 기억이 더러웠어. 한 번은 진짜 죽겠다 싶었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가던 분들 중에 약간 리더 격인 사람이 그냥 저희 믿고 이쪽 한번 가보시죠 라고 해서 저는 예 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분들 도움을 받으면서 길을 다 주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제가 사실 토요일에 한 번 더 탔어요. 목요일에 그렇게 사람들이랑 타고 일요일에 대회를 나갔고 토요일에 한 번 더 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싶어서 토요일에 혼자서 그 길을 주파를 했습니다. 그 전에 3번 뒤질 뻔했던 거기를 한 달 전까지의 저는 그 코스를 내가 절대로 타지 못하는 코스였는데 그냥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딱 한 번 가보니까 그걸 탈 수 있게 돼버린 거야. 거기에서 오는 쾌감이 굉장했어요. 그리고 또 느꼈죠. 역시 사람은 교류를 해야 된다. 무조건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된다. 절대로 방구석에서 혼자 하고 막 우물 같은 곳에서 내가 잘한다고 막 착각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게 두려워서 우물에 갇혀 있을수록 진짜 밥이 되는 거고 내가 꼴찌라도 무조건 우물 밖으로 나와야 된다. 강으로 가고 호수로 가고 바다로 가고 자꾸 해야지 인간적으로 성공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있던 우물을 보면 정말 묘한 감정이 들죠. 내가 옛날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 했었구나. 와 이거 진짜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죠. 그 맛에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그게 아무리 별거 아닌 성장이라 해도 성장을 해야 돼요. 이제 형한테 오송산 다 따였나요?
사실 다 따긴 했습니다. 오송사는. 근데 이제 고생은 하죠. 이제 능숙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되어야겠죠. 자, 유저 꾸준히 하다 보면 2년 전의 자신이랑 차원이 다름이라고 하는데 조금 덧붙이자면 꾸준히만 하면 안 돼요.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실히만 한다고 발전 없어요. 저 오프로드 바이크 시작한 지 6개월 됐어요. 5개월 동안 혼자 탔죠. 정확하게는 5개월 2주일 동안 혼자 탔어요. 5개월 2주일 동안 성장한 것보다 최근 2주일 동안 성장한 게 훨씬 커요. 왜냐면 5개월 2주일 동안은 자주 탔고 성실히 탔지만 그냥 재밌는 것만 했어요. 임도만 타고 그냥 낮은 경사에 싱글길만 타고 재밌는 데만 탄 거야, 한마디로. 도전을 안 했어.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아 X같네 여긴 못 올라가겠네 해서 우회도로 찾고 이런 식으로 탔죠. 성장 없어요. 재미만 있어요. 근데 최근 2주 동안은 내가 못 가겠는 데를 잘 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갔어요. 실력이 월등히 올라갔죠. 그냥 성실히 하면 안 되고 점진적 과부하가 있게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5개월 2주 동안 익숙해진 것도 베이스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쁜 자세가 버릇이 돼서 오히려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선생님 같은 분한테 레슨을 좀 받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니까 뭐 받으면 좋긴 한데 이미 지금 안 좋은 버릇이 생겨서 레슨 한두 번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처음 배울 때부터 레슨을 받고 처음부터 좋은 자세를 잡아가면은 되게 좋고요. 이미 안 좋은 버릇이 생긴 상태에서는 그거 고치기가 더 힘듭니다. 전 지금 상체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밸런스 배분이 너무 앞에 있어요. 제가 오토바이가 날아가는 거에 너무 겁이 있어가지고 너무 앞에 밸런스를 줘요. 밸런스를 더 뒤로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5개월 동안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잘 안 돼요. 머리로 알아도. 그리고 카운터 스티어링이 너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좀 쉬웠을 텐데. 그래서 골프 같은 것도 그렇죠. 골프, 테니스 뭐 이런 것도 혼자서 하다가 나쁜 자세가 자리 잡히고 나면 오히려 고치기 더 힘들다고 하죠. 처음부터 그냥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서 아니면 뭐 동네 사람들끼리 연습했는데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가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정말 그냥 천재 스토리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거나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게 험로일수록 하체에 체중이 많아야 하고 손이 놀아야 돼요. 근데 당연하지만 험로일수록 상체에 힘이 들어가고 핸들을 꽉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못합니다. 핸들이 잠기고 하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오토바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걸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자 외모가 다가 아닙니다. 대화가 통해야 합니다. 시사정치 지식 이딴 게 절대 아닙니다. 연애 때 이런저런 거 통한다고 해서 얘랑 잘 통하네 이렇게 판단하면 큰 코 다칩니다. 내가 지식인이고 전문직이고 해도 결혼하면 저런 얘기 마누라랑 거의 할 시간 없습니다. 물론 하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신혼 잠깐 애기 태어나면 약 10년은 그냥 애 기저귀 똑바로 채웠냐 똥 오늘 몇 번 쌌냐 애랑 부부가 블럭 들고 아 맛있네 냠냐 아우 잘했어 이런 얘기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회사에 일 좀 한다고 대우받던 나는 집에선 없습니다. 모자란 사람 됩니다. 여자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진짜 모르는데 모르면 이유 말 안 해주고 화내고 너 왜 모르냐고 모자란 사람 취급합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는 이럴 때 다릅니다. 서로 문제 피드백 오가고 고성 욕설 비난 지르지 않고 상대 얘기 들어보고 둘 문제를 외부로 확장시키지 않습니다. 대화가 통하는 여자는 이런 여자입니다. 좀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운 경험은 없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콘텐츠 때문에 부부 관련된 예능들을 이렇게 좀 보잖아요. 그리고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것도 이렇게 좀 보고 이게 너무 심해요. 이 부분이죠. 이거는 뭐 여자분들만 그렇다고 말하는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남자가 많으니까 우리 성별에 대입해서 보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여자분이 사실 약간 모질라 보일 정도로 전혀 똑똑하지 않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자기 남편을 그냥 어디 바보 멍청이 새끼 보듯이 보고 실제로 그렇게 대우를 하는 거를 우리가 부부 예능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죠. 그게 이거예요. 남편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 나버리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집에서 본인이 정답이 되고 본인의 정답에 맞추지 않는 건 그냥 틀린 거고 이 정답을 못 맞추니까 너는 바보 멍충이인 거고 라고 판단하는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부터 정말 자주 하던 얘기인데 저는 여자의 싫은 부분이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다라는 얘기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약간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연애할 때도 몇 번 느꼈는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적지 않은 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정답으로 정해놓고 남자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아까쯤에 우리 여자들한테 인기 없는 남자 특,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요. 자기들의 생각을 정답으로 정해놓고 자기들의 생각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을 틀린 사람, 모질한 사람, 인기 없는 사람, 찐따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여자들이 그 운동할 때 우리 평가하지 마라, 외모 평하지 마라, 품평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잖아. 저는 그거 투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본인들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평가해요. 이거 여자분들도 많이 인정하는 여자 특일 텐데, 그냥 지나가면서 진짜 지나가는 여자들 혹은 남자들 온 천지 다 평가를 합니다. 그니까 평가받는 거에 투사를 하는 거예요. 저 여자친구 사귀면서도 느낀 게 자기가 정답이야.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행동을 내 여자친구가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게 하면 할수록 칭찬을 하고, 센스 있네, 잘했네, 이건 잘했네, 이건 좋았다 오빠, 이런 식으로 평가질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연애 초반에 그냥 뭐 24시간 끌릴 때는 그런 게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냥 뭐 한 번이라도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시기 조금만 지나면, 뭐 솔직히 한 두세 달이죠. 두세 달만 딱 지나고 나면은 저는 저항정신이 강하니까 왜 이렇게 평가질을 하지? 얘는 왜 자꾸 자기가 다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나는 전혀 다른 생각인데. 얘 하는 얘기가 왜 자꾸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지? 내 생각은 전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은 사실 그냥 배우자, 여자친구로만이 아니라 지인으로도 별로예요. 근데 이게 이런 여자분들의 또 특징인데, 안 친한 사람한테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잘 안 보여줘요. 사이가 좀 대면대면한 사람이면은 아니에요 어허 이러면서 굉장히 선을 그어요.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조금 친해지면 근데 솔직히 저번에 수진이 막 뭐뭐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슬슬 자신의 본심을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그걸 들은 상대가 맞아 나 소름, 나 똑같이 생각했는데, 이러면 조금씩 친분이 쌓이고 그 둘이 친해지고 이 무리가 생기면은 이제 자기들이 아예 법이 되어요. 그냥 판관포청천이 되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해요. 이게 여자 특이에요. 그런 분들 특. 그래서 제가 여자들을 만났을 때 안 그런 분들 특징이 뭐였냐면, 이런 무리에 속해 있지 않아요. 좀 많이 트러블이 있었던 분들 특, 이런 무리가 있어요. 이런 무리에 속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연애 초반에는 당연히 안 그럽니다. 연애 초반에는 오빠 아니야, 아니야, 안 삐졌어. 조금 지나고 친해졌다고 생각하면은 오빠 근데 이건 아니지 않아? 조금 더 지나면은 오빠 잘했어, 이번엔 센스 있었다, 오빠 나 이거 하는 거 몰라? 근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과정이에요. 점점 자기 속마음을 드러낼 뿐이지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애야. 근데 조금 친할 땐 안 보여줘. 친해져야 보여줘. 많이 친해지면 이제 자기가 조정을 하려고 해요. 이런 여자 특이해요. 그리고 이런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많이 불행해지죠. 조정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세가 좀 보이면 저는 바로 단칼에 끊습니다. 지인이어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막 참견하고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은근슬쩍 자기 말대로 하면은 칭찬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많아요, 솔직히. 남자들은 어느 정도 좀 경계가 있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 선을 넘으면 트러블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 라인을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뭐 나름 헬스장 하고 이러면서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이었잖아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피하시면 돼요. 여자들끼리 무리지어 다니면서 평가질하고 근데 솔직히 뭐뭐 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자기들만의 룰을 정한 다음에 그게 마치 헌법처럼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높은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무리에 속해 있는 여자를 만나면 안 돼요. 저는 낙어한 이런 거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썩은 감귤론인가 그거 있잖아. 그게 진짜 썩은 감귤 상자에 들어있으면 좀 안 되긴 하고, 귤이랑 좀 다른 건 뭐냐면, 귤은 멀쩡한 귤도 썩은 귤이 하나만 있으면 옮겨지는 거잖아.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여자 아닌 사람은 그런 무리에 잠깐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어서 나와요. 근데 그런 특징은 전염되기 쉬워서 안 그런 여자 찾기 힘들어. 안 그런 여자 많습니다. 그런 여자도 많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 그 남자 여자 오타쿠들끼리 만나면 참 좋을 텐데 둘이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독고다이로 지내는 여자분들 중에서는 안 그런 여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집 밖에 잘 안 나와. 근데 남자분들 중에서도 헛짓거리 안 하고 그냥 뭐 집에서 게임이나 좀 하고 넷플릭스나 좀 보고 뭐 맥주나 한 캔 정도 먹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야구 같은 거나 좀 보고 이런 남자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되게 잘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둘 다 밖에를 안 기어 나오니까 집구석에만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도 그나마 만날 수 있는 게 활발한 여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만났다가 이렇게 안 좋은 경험을 하고 헤어지고 낙오한 막 이러는 거고, 여자들 같은 경우도 뭐 집에만 있는데 어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구석이 없는 분인데 남자를 만약에 만난다면 굉장히 공격성 있는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길 가고 있는데 번호를 딴다든지 하는 그런 거, 술자리에서 막 합석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 막 DM으로 와가지고 막 사진 보고 이상형이어서 막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 여자도 이 남자 만났다가 좀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한국 남자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이 둘이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게임상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잖아요. 실제로 성향이 잘 맞거든 그 사람들은. 저 집에서 책 보고 흑자인 보고 야구만 봄. 그러니까 만약에 저 친구가 괜찮은 친구라고 치면 자기랑 잘 맞는 여자랑 만나면 너무 행복할 텐데 만날 수가 없어. 집에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 게임이 또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 우리 때가 게임에서 만나서 결혼 많이 했던 거 아시죠? 뭐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지만 와우 같은 게임, 저는 라그나로크 했었잖아요. 라그나로크에서도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 많죠. 리니지 같은 게임도 뭐 여자분들이 많진 않았지만 그런 게임들 특징이 뭐예요? 채팅을 많이 치잖아. 마비노기 막 이런 거. 뭐 포트리스 이런 것도 있어요. 포트리스도 사실 채팅 존나 많이 쳐요. 그거 내 차례까지 할 일이 없어. 8명이서 대포를 쏘는데 7명이 쏠 동안 할 게 없으니까 채팅만 존나 친단 말이야. 이렇게 채팅을 많이 치는 게임을 해야지 좀 그런 일이 있어. 근데 요즘에 유일하게 채팅 치는 게임이 롤인데 전부 니엠이 니비 하고 있고, 이 새끼는 진짜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막 장애인이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씨발 무슨 로맨스가 있겠냐고. 없어. 다 개변 취급하니까. 그리고 다른 게임들은 다 막 이렇게 막 일회성이라든지 너무 빨리 끝난다든지 자극적이라든지 이런 게임 쪽으로 점점 가고 있고, 아니면 트리플 A 게임은 혼자서 하는 게임이고 이러니까 이제 게임에서 만나서 사귀고 결혼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죠. 그렇죠. 괜찮은 남녀들이 있어도 접점이 없어서 못 만나. 그리고 이상한 새끼들이 많이 나대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어 보여. 이게 우리나라 지금 결혼율 떨어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괜찮은 남자 여자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1대1 대 1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사람 33%, 그냥 보통인 사람 33%, 별로인 사람 33%라고 생각해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계속. 그냥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노출되냐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어필 조금만 해볼까요? 저 같은 사람도 얼핏 보면은 되게 별로인 남자죠. 일단 왁구 같은 건 둘째 치죠. 둘째 칠 수 없겠죠. 일단 왁구부터가 여자분들이 선호하는 왁구가 아니죠. 굉장히 기피하는 왁구죠. 근데 두 번째로 성격이 너무, 개성이 너무 강하고 자기만의 곤조, 고집이 너무 세고, 이렇게 남자는 어떻다, 여자는 어떻다 하면서 약간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막 욕도 많이 하고 드립도 많이 치고 등등등 해서 소위 여자들한테 인기 없는 남자의 그냥 전형일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렇게 생겼는데 오타쿠 기질도 심하고 소심한 면도 있죠. 찐따 같은 면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여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없을 사람이죠. 근데 지금 제가 그걸 잘 못 살고 있나요? 막 불행하고 이혼하고 이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좋은 면을 보죠. 오타쿠 같기 때문에 저는 쓸데없는 짓을 안 하죠. 뭐 DM으로, 사실 유튜버기 때문에 여자분들한테 뭐 오고 해요. 관심 1도 없어요. 사실 총각이었어도 답장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왜냐면 좀 쎄해서, 이상해서. 저는 집에서 게임하고 애니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게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소심하고 찐따 같은 면 때문에 사실 같이 지내보면 나쁘지 않죠. 밖에 나가서 가오 잡고 센 척하고 이러는 것보다. 냄새 어쨌든 집에서는 안 나죠. 밖에 가서 나지. 옷 못 입고 이런 거 사실 부부 관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죠. 집에서 그냥 일이나 하고 잔잔하게 놀고, 어디 가도 오토바이나 좀 타고 자전거나 좀 타고 헬스나 좀 하고, 어디 가서 뭐 사고 치고 이런 게 없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술 마셔봤자 집에서 그냥 맥주나 한 캔 마시는 수준이고, 담배 안 피지, 어디 뭐 유흥업소 이런 거 안 다니지, 헛짓거리를 안 하거든. 근데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조금의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하게 판단하려는 분들이 좀 많고, 남자분들도 요즘에는 그런 경향이 좀 심해지고 있죠. 누군가의 되게 일면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다 파악한 것처럼 멋머는 거른다라는 그 문화 때문에 뭐는 거른다, 뭐는 거른다. 그러면 안 걸을 사람이 없어. 씨발. 아니 지역으로 거르고 관상으로 거르고, 뭐 저기 카르페 디엠 문신했다고 거르고, 아니 씨발 뭐 노출 많은 옷 입었다고 거르고, 헬스했다고 거르고,
거르고 뭐 다 거르면 누굴 만나는 거야. 뭐 조씨라고 거르고 MBTI로 거르고 혈액형으로 거르고 막 X를 해버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로 걸러지니까 그것도 투사인가 봐. 근데 투사는 과학이 맞긴 하잖아요. 정신의학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 막 너무 격렬하게 싫어하거나 막 이런 게 있으면 투사인 경우가 많다고. 뭐 예를 들어서 능력이 좋은 인종차별주의자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인종차별주의자는 인종을 제외하고는 내세울 게 없는 새끼들일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차별이나 이제 성씨차별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뭐 대체로 비슷한데 다 그렇진 않겠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이나 타고난 성씨 같은 거 제외하고는 내세울 게 없는 새끼들이 보통 그런 걸로 차별을 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